런던 최고의 투자은행 부사장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인들을 만났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10년간 쌓아온 모든 성공을 포기하고 세계 12번째로 큰 섬에 남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국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말이죠. 동료들이 미쳤다고 말렸지만 그는 오히려 이제야 정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한국인들이 이미 뉴질랜드에서 특별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말이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단순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가치를 창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런던 금융가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르고 싶어할 만큼 말이죠. 도대체 한국인들이 뉴질랜드에서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세계에서 가장 성공에 목마른 금융인을 완전히 변화시킨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감동적인 한국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런던에서 투자은행 일을 하고 있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35살이고요. 카나리 와프에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 삶은 한마디로 성공의 연속이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바로 투자은행에 입사해서 10년 만에 부사장까지 올라왔거든요. 연봉은 20만 파운드가 넘고 런던 중심가의 펜트하우스도 갖고 있죠. 남들이 보기엔 정말 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뭔가 늘 공허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숫자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주식 가격, 환율, 수익률. 그런 것들만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사람들과 진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 제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한국의 대기업이 뉴질랜드에 대규모 투자를 검토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를 현지 실사 책임자로 파견하기로 했죠. 뉴질랜드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사실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양이 많고 자연이 아름답다는 정도. 어쨌든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한 단계 더 올라서고 싶었습니다. 언젠가는 이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 관련 자료들을 열심히 읽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뉴질랜드는 2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더라고요. 남섬이 세계에서 12번째로 크고 북섬이 14번째로 큰 섬이라고 하네요. 생각보다 훨씬 큰 나라였어요. 인구는 500만 명 정도로 적지만 땅은 영국보다도 크다는 걸 알고 놀랐습니다. 런던을 출발하기 전날 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평소와 다르게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죠. 데이비드야, 너무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가끔은 주변도 둘러보렴. 성공이 전부가 아니란다. 어머니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너무 일만 한다고 걱정하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실패하고 싶지 않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뉴질랜드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눈 덮인 산들, 그리고 신비로운 피오르드까지. 런던의 회색빛 하늘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오클랜드 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낌이 참 묘했습니다. 공기부터가 달랐거든요. 훨씬 맑고 상쾌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도 런던과는 달랐습니다. 여유롭고 평온해 보였죠.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첫 번째 미팅 장소로 향했어요. 한국 기업의 현지법인 사무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죠. 한국 기업 현지법인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접수처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동양인이었는데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톰슨 씨. 저는 뉴질랜드 관광청에서 나온 박솔립입니다. 이번 투자 검토 기간 동안 안내를 맡게 되었어요. 박솔립 씨는 한국계 뉴질랜드인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20년 전에 이민을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뭔가 다른 한국인들과는 느낌이 달랐거든요. 더 여유롭고 자연스러웠달까요? 첫 번째 미팅에서 한국 기업 담당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뉴질랜드에 투자하려는 이유를 들어보니 흥미로웠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희는 뉴질랜드의 자연환경과 지속 가능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수익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오래 갈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런던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투자라는 건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많이 버는 게 목표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뭔가 다른 걸 추구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박솔립 씨가 저를 뉴질랜드 한인회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많은 한국인들을 만났어요. 농장을 운영하는 분들,
레스토랑을 하는 분들,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분들이 모두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런던에서 만나던 성공한 사업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돈 이야기보다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가족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한인회 회장인 김은하 씨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정말 따뜻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톰슨 씨, 처음 뉴질랜드에 오셨구나요? 여기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거든요. 김은하 씨는 15년 전에 한국에서 이민을 왔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곳이 진짜 고향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늘 경쟁하며 살았어요. 누가 더 성공했는지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그런데 여기 와서 깨달았죠. 진짜 중요한 건 서로 도우며 함께 사는 거라는 걸요. 오후에는 농장 견학을 갔습니다. 이강산 씨라는 분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드넓은 초원에서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이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이강산 씨는 원래 서울에서 회사원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0년 전에 모든 걸 정리하고 뉴질랜드로 와서 농장을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양 키우는 법도, 농장 경영하는 법도. 하지만 이곳 사람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특히 한국인 분들이요. 그러면서 보여주신 게 한인 농장주들의 협동조합이었어요. 서로 기술을 공유하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받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런던 본사에 첫 번째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사인 마이클 하워드에게서 예상치 못한 답변이 왔어요. 데이비드, 너무 감상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수치에 집중하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투자 수익률이다. 순간 뭔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본 것들이 단순히 수치로만 평가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성공적인 투자 검토를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둘째 날 아침, 박솔립 씨가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곳에는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작은 비즈니스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저희 한인들의 작은 성공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었죠.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웠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여기저기 보였거든요. 한식당, 한국 식료품점, 심지어 한국 전통 찻집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현지 뉴질랜드인들도 자연스럽게 드나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최바다 씨가 운영하는 한식당이었어요. 28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요리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의 진짜 맛을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재료부터 모두 직접 선별하죠. 현지에서 나는 신선한 채소와 한국에서 가져온 전통 양념을 조합해서요. 최바다 씨가 직접 만들어준 불고기를 먹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런던에서 먹어본 한국 음식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뭔가 더 깊고 진정성 있는 맛이었달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식당 벽면에 걸린 사진들을 보니 현지 뉴질랜드인들이 한국 전통 요리를 배우는 모습들이 가득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요리 교실을 열어요. 뉴질랜드 분들이 정말 열심히 배우시거든요. 처음에는 김치 담그는 것도 어려워하셨는데 지금은 저보다 잘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최바다 씨의 눈빛이 정말 반짝였습니다. 단순히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나누는 기쁨을 느끼고 있다는 게 확연히 보였어요. 다음으로 들른 곳은 정하늘 씨의 한국어 학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수강생의 대부분이 뉴질랜드 현지인들이었어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요즘 뉴질랜드에서 한국어 배우려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K-팝, K-드라마 때문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배우다 보면 한국 문화 자체의 매력을 느끼시더라고요. 수업을 참관해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현지 할머니가 한국어로 인사하고 계시고 10대 아이들이 한글을 열심히 쓰고 있었어요. 정하늘 씨는 단순히 언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예절과 문화까지 함께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끼고 싶다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오후에는 이강산 씨의 농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한인 농장주들이 모여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강산 씨가 보여준 자료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전통 농법과 뉴질랜드의 현대적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농업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술을 현지 농장주들과 무료로 공유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도움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뉴질랜드 사람들이 저희를 받아줬으니까 저희도 이곳을 위해 뭔가 해야죠. 그 순간 뭔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분들이 추구하는 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상생이었거든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그날 본 것들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투자 검토 보고서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을까요?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때 런던에서 긴급 이메일이 왔습니다. 마이클 하워드 상사였어요. 데이비드, 경쟁사에서도 같은 투자건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고 돌아와라. 감정적 판단은 금물이다. 순간 현실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감동받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치열한 경쟁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과연 모든 걸 수치로만 판단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만난 한국인들의 따뜻한 미소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분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사이에서 뭔가 큰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일찍 런던에서 또 다른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더 심각했어요. 경쟁 투자 회사인 글로벌 캐피털의 제니퍼 스미스가 직접 뉴질랜드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제니퍼 스미스는 업계에서 악명 높은 인물이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자권을 따내는 걸로 유명했죠. 그녀가 직접 나섰다는 건 이번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마이클 하워드 상사는 전화로 강하게 압박했어요. 데이비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어. 감상에 빠져 있을 시간 없다. 압박감이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박솔립 씨와의 약속도 있었어요. 오늘은 한인 목사님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박솔립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이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잠깐만이라도 윤강물 목사님을 만나보세요.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윤강물 목사님은 50대 후반의 온화한 분이셨습니다. 20년 전에 한국에서 오셔서 뉴질랜드 한인 교회를 섬기고 계셨어요. 그분과의 만남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톰슨 씨, 요즘 많이 고민이 있으신 것 같네요. 성공과 진정한 의미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시는군요. 정확히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은 찻잔을 앞에 두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목사였지만 성공에만 매달려 살았어요. 큰 교회, 많은 교인, 사회적 인정. 그런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뉴질랜드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함께 나누는 마음이라는 걸요.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성공한 목사였지만 마음이 늘 공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뉴질랜드에 와서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기 한인들을 보세요. 한국에서는 경쟁자였을 사람들이 이곳에서는 가족이 되었어요.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아가죠. 그게 바로 한국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제니퍼 스미스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데이비드, 오늘 오후 2시에 만나자. 재미있는 제안이 있다. 목사님이 제 표정을 보시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진정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세요. 오후 2시, 오클랜드 시내 고급 호텔에서 제니퍼 스미스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냉정하고 계산적인 모습이었어요. 데이비드, 오랜만이네. 들어보니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던데. 투자 검토가 그렇게 복잡한 일인가? 제니퍼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한국 기업과 접촉했으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와 손잡으면 내 목도 챙겨줄게. 지금 회사에서 받는 것보다 2배는 더 줄 수 있어. 어차피 결론은 뻔하잖아.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2배 더 많은 돈이라니. 그건 제가 평생 꿈꾸던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지난 며칠 동안 만난 한국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시간을 좀 달라고 했더니 제니퍼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내일 오전까지만 기다려줄게. 그때까지 답을 안 주면 혼자서 진행할 거야. 호텔에서 나와서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정말 복잡했어요. 성공할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왜 이렇게 망설여지는 걸까요? 그때 박솔립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톰슨 씨,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던데. 박솔립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조용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인회 모임이 있어요. 특별한 행사는 아니고 그냥 다들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예요. 같이 가보실래요? 저는 지금 그런 여유가 없다고 했지만 박솔립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가끔은 답을 찾기 위해 잠시 멈춰서는 것도 필요해요.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는요. 그날 저녁 한인회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었어요. 그냥 다들 모여서 차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모임이 제게는 정말 특별했어요. 사람들이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따뜻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경쟁하고 견제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니퍼의 제안과 한인들의 따뜻함 사이에서 계속 갈등했어요.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걸까요? 그날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어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던 그날 밤 말이죠. 12살이었던 제가 부모님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모든 걸 잃었다며 자책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괜찮다며 위로하고 계셨죠.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서도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그 이후로 우리 가족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큰 집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어머니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셨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리셨죠. 그때 제가 다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절대 아버지처럼 실패하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하겠다고 말이에요. 그 다짐이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왔거든요. 새벽 5시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제니퍼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한 성공을 보장해주는 기회를 왜 놓쳐야 하는 거죠? 아침 일찍 박솔립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제니퍼와 만나겠다고 했어요. 박솔립 씨는 아쉬워하시면서도 이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호텔 로비에서 제니퍼를 기다리고 있는데 김은하 회장님이 나타나셨어요. 손에는 작은 도시락을 들고 계셨습니다. 톰슨 씨, 어젯밤에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서 왔어요. 이거 아침 식사예요. 한국 음식이지만 입에 맞을 거예요. 김은하 회장님이 건네주신 도시락을 열어보니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게 느껴졌어요. 김밥, 계란말이, 그리고 작은 김치까지. 마치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 같았습니다. 어젯밤에 솔리비가 톰슨 씨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많이 힘드시다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 이해해요. 김은하 회장님도 과거에 큰 실패를 겪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작은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빚만 잔뜩 지고 뉴질랜드로 오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새로운 나라, 낯선 언어, 그리고 빈털터리. 하지만 여기 한인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때 깨달았죠.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걸요. 김은하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계셨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극복하셨거든요. 톰슨 씨도 분명 좋은 선택을 하실 거예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성공이라는 게 꼭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때 제니퍼가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차갑고 완벽한 모습이었어요. 김은하 회장님은 조용히 일어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응원할게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세요. 제니퍼와 함께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결정했나?
우리와 함께하기로. 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니퍼가 약간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데이비드, 언제까지 감정에 휘둘릴 거야? 이건 비즈니스라고. 몇 명의 이민자들과 차 마시는 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그 순간 뭔가 화가 났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만난 한국인들을 단순히 몇 명의 이민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기분 나빴거든요. 그들은 단순한 이민자들이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거든요. 제니퍼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훌륭하다고? 그래서 뭐? 그들이 내게 돈을 줄 수 있어? 내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현실을 봐, 데이비드.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며 모든 걸 잃었던 아버지. 저는 절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제니퍼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꺼내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펜을 잡으려고 하니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분명 옳은 선택인데 말이에요. 그때 문득 김은하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말씀이요. 지난 며칠 동안 본 한국인들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서로 돕고 격려하며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들 말이에요. 그들이 추구하는 성공은 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제니퍼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회의실을 나와서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김은하 회장님은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직 결정 못 하셨구나요? 괜찮아요. 중요한 결정일수록 신중해야죠. 김은하 회장님과 함께 호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점점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김은하 회장님과의 산책에서 돌아온 후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돈과 지위만이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인들을 보면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거든요. 오후에 박솔립 씨가 저를 또 다른 특별한 분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 의원을 운영하는 정하늘 씨였어요. 한국어 선생님이기도 하고요. 정하늘 씨의 한 의원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진료실 한편에는 한국 전통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벽면에는 한글로 된 좋은 글귀들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원래 서울에서 한의사였어요. 그런데 뉴질랜드에 와서 자격을 다시 취득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죠. 언어 장벽도 있었고 정하늘 씨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뉴질랜드 의료진들이 한의학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현지 의사들과도 협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성이에요. 환자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돌보는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정받게 되었어요. 진료실에서 한 뉴질랜드 할머니가 정하늘 씨에게 한국어로 인사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어색하지만 정성스러운 발음이었죠. 이분은 무릎 통증으로 처음 오셨는데 지금은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한국어도 배우시고 김치도 담그시죠. 정하늘 씨는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문화 교류의 다리 역할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고 계신다는 게 확실히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만 저와 함께 한국어 수업을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새로운 경험이 될 거예요. 호기심이 생겨서 정하늘 씨의 한국어 수업에 참여해봤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뉴질랜드 현지인들이었어요. 나이도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분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였어요.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 때문만이 아니었거든요. 한 중년 남성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일하면서 그분들의 성실함과 따뜻함에 감동받았어요. 더 깊이 소통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젊은 여성 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친구들이 어려울 때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그 마음을 제대로 전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수업 중간에 한국 전통차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묻는 질문들이 정말 진지했어요. 예의, 가족관계, 공동체 정신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정하늘 씨는 단순히 언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과 정신을 전수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요. 수업이 끝난 후 정하늘 씨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톰슨 씨는 지금 큰 갈등 중이시죠? 성공에 대한 기존 생각과 새로운 가치 사이에서 말이에요. 정확히 제 상황을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았어요. 정하늘 씨는 찻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유명한 한의사가 되는 게 목표였거든요. 하지만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요. 정하늘 씨가 보여주신 학생들의 감사 편지들을 읽어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인 이웃과 더 가까워졌다는 이야기, 한국 문화를 이해하면서 더 관대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제가 추구하는 성공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죠. 저녁 시간에는 윤강물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였는데 교인들의 대부분이 한국인이었지만 몇몇 뉴질랜드 현지인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 후에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현지인들을 도와준 이야기, 함께 농사를 지으며 나눔을 실천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한 뉴질랜드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농장을 운영하기 어려웠는데 한국인 이웃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죠. 윤강물 목사님은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한 분은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톰슨 씨, 지금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죠? 큰 결정을 앞두고 계신 것 같은데. 목사님은 제 마음을 정확히 읽고 계셨어요. 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는 큰 교회를 담임하는 게 목표였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제 마음은 훨씬 평안해져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만난 한국인들을 통해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그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한 건 아니었지만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어요. 제니퍼의 제안이 여전히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지도 고려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제니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최후 통첩이었어요. 데이비드, 오늘 정오까지야. 그때까지 답을 안 주면 혼자 진행한다. 그리고 너에 대해서도 본사에 별로 좋지 않은 보고를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위협적인 톤이었습니다. 제니퍼는 제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업계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다고 암시했어요. 런던 금융가에서는 그녀의 영향력이 상당했거든요. 동시에 런던 본사의 마이클 하워드 상사에게서도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데이비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간단한 투자 검토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저는 진짜 궁지에 몰린 느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확실한 성공을 보장해주는 기회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며칠 동안 느낀 새로운 가치들이 있었거든요. 박솔립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시네요. 그런데 혹시 한국 기업분들과 직접 이야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다른 관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업의 현지법인장인 김대산 상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분은 50대 초반에 온화한 분이셨는데 제 상황을 들어보시고는 의외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저희도 이번 투자에 대해 단순히 수익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뉴질랜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서 시작한 프로젝트거든요. 김대산 상무가 설명해주신 투자 계획은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나 자원 개발이 아니라 친환경 기술과 지역 사회 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프로젝트였거든요. 특히 뉴질랜드 한인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미 이곳에서 쌓아온 신뢰와 네트워크가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대기업이 작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의외였거든요. 김대산 상무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톰슨 씨, 이번 프로젝트의 진짜 가치는 단순한 투자 수익률로 측정할 수 없어요. 두 나라 사이에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니퍼 스미스가 불쑥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어요. 김 상무님, 안녕하세요. 글로벌 캐피털의 제니퍼 스미스입니다. 오늘 정식으로 제안서를 가져왔어요. 제니퍼가 꺼낸 제안서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기존 계획보다 30%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김대산 상무도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계획대로 하면 현지 커뮤니티와의 협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속 가능성 부분도 많이 축소되었네요. 제니퍼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비즈니스에서는 효율성이 최우선이죠. 감정적인 부분들은 수익성을 떨어뜨릴 뿐이에요. 그 순간 김대산 상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니퍼의 접근 방식이 한국 기업의 철학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끼신 것 같았어요. 죄송하지만 저희와는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저희는 단순히 돈만 버는 투자는 원하지 않거든요. 제니퍼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상무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조건을 다시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김대산 상무는 단호했습니다. 조건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저희에게는 가치와 철학이 더 중요합니다. 제니퍼가 회의실을 나가면서 저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데이비드, 마지막 기회야. 지금 따라오지 않으면 정말 후회할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확실해졌거든요. 제니퍼의 방식은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김대산 상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톰슨 씨도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시는군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후에 박솔립 씨와 함께 오클랜드 항구를 걸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솔립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톰슨 씨, 저희 한인들이 여기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아세요?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었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본 한국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경쟁이 아닌 협력, 개인의 성공이 아닌 공동체의 번영을 추구하는 모습 말이죠. 그날 저녁 한인회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아니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정기 모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초대받아서 참석했습니다. 모임에서 이강산 씨가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내년에 한국농업기술진이 뉴질랜드에 와서 함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정말 기대돼요. 최바다 씨도 신나게 말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셰프들이 와서 함께 퓨전 요리 개발하기로 했어요. 뉴질랜드와 한국의 맛을 융합하는 거죠. 이분들의 꿈과 계획을 들으면서 정말 부러웠어요. 그들은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런던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마이클 상사에게 보낸 메일이었어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데이비드, 정신 차려. 이런 식으로 하면 내 경력은 끝이야. 마이클 상사와의 통화가 끝난 후 정말 막막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를 포기하려고 하고 제니퍼는 위협을 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인들을 통해 본 새로운 가치들을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때 박솔립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한인회관으로 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한인회관에 도착해보니 평소보다 분위기가 심각했습니다. 김은하 회장님을 비롯해 주요 한인분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김은하 회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톰슨 씨, 죄송하지만 저희가 감춰온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했는데 이강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뉴질랜드에 온 이유가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찾아서만은 아니었어요. 좀 더 복잡한 사연이 있었거든요. 이강산 씨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원래 서울에서 중견기업 임원이었는데 회사 내부의 부정 비리를 폭로했다가 모든 걸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의로운 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족들까지 피해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뉴질랜드로 온 거죠. 최바다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는 한국에서 유명 레스토랑 체인의 셰프였어요.
그런데 사장이 불량 식재료를 쓰라고 강요해서 거부했다가 해고당했죠. 그 후에 어디서도 일할 수 없게 되었고요. 정하늘 씨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의료진으로 일하면서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했어요. 하지만 병원 경영진은 수익성만 따지더라고요. 결국 갈등이 생겨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강물 목사님도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 역시 한국에서 대형 교회의 부정 비리를 고발했다가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김은하 회장님이 정리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모두 한국에서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뉴질랜드에 와서 다시 꿈을 찾았죠. 그리고 이곳에서는 정말 옳은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분들이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위해 이민 온 게 아니라 자신들의 신념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온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솔립 씨가 말했어요. 사실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톰슨 씨가 지금 겪고 있는 갈등을 저희도 이해하거든요. 그리고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도움인지 물어보니 정말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뉴질랜드에서 쌓아온 네트워크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투자 펀드를 만들려고 해요. 단순히 수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만드는 투자 말이에요. 이강산 씨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친환경 기술, 문화 교류, 지역 사회 발전.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펀드예요. 물론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더 오래 갈 수 있는 가치를 만드는 게 목표죠. 최바다 씨도 덧붙였어요.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뉴질랜드의 자연 환경을 결합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이미 몇 개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김은하 회장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톰슨 씨의 전문성이 정말 필요해요.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을게요. 다만 저희와 함께라면 돈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정하늘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선택이에요. 확실한 성공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의미 있는 도전을 택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않을 길을 가세요. 그들의 제안을 들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 부담도 컸거든요. 런던에서의 안정적인 커리어를 포기하고 불확실한 도전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난 며칠 동안 느꼈던 공허함을 생각해보니 이런 도전이 오히려 제가 원하던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강물 목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대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옵니다. 그때 내린 결정이 나머지 인생을 좌우하죠. 그날 밤 혼자 오클랜드 시내를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니퍼의 확실한 제안과 한국인들의 의미 있는 제안 사이에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돈과 지위만을 위해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한국인들을 통해 본 진정한 행복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호텔로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예전과는 다른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좀 더 생각이 깊어 보이고 진지해 보였어요. 뉴질랜드에서의 경험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나 봅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인생의 분기점에 서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제니퍼에게서 마지막 통보가 왔습니다. 데이비드, 시간 다 됐어. 지금 당장 답 안 주면 혼자 진행한다. 그리고 런던 금융가에서 내가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만들 거야. 동시에 런던 본사에서도 최후 통첩이 날아왔습니다. 마이클 상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데이비드, 이번이 마지막이다. 오늘 안에 투자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 조치할 수밖에 없어.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거죠. 더군다나 아직 한국인들의 제안에 대해서도 확답을 드리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박솔립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정말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압박받으시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혹시 잠깐 다른 곳에 가서 마음을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박솔립 씨와 함께 오클랜드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해변 마을로 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평화로운 분위기까지.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만약 런던에서 해고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투자은행에서 받아줄까요? 아니면 아예 금융업계를 떠나야 할까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실패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절망감과 무력감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절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는데. 박솔립 씨가 제 표정을 보시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톰슨 씨, 실패가 그렇게 무서우세요? 사실 저희 한인들도 모두 어떤 면에서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실패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어제 들었던 한인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분들도 모두 한국에서는 어떤 면에서 실패를 겪었지만 뉴질랜드에서 새로운 성공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제 상황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성공을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오후에 최바다 씨의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제 우울한 기분을 알아채신 건지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한국에서 위로가 필요할 때 먹는 음식이에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미역국이랑 김치찌개예요. 정말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맛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맛 같았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먹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최바다 씨가 옆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저도 한국에서 처음 좌절했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고 싶은 요리는 못하게 하고 양심에 어긋나는 일만 시키니까. 그때는 정말 미래가 안 보이더라고요. 최바다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분도 저와 비슷한 갈등을 겪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뉴질랜드에 와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들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요. 물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런던에서 온 전화였어요. 회사 동료인 제임스였습니다. 데이비드, 큰일 났어. 마이클이 정말 화가 났어. 내가 오늘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로 해고시킬 거라고 하던데. 제임스는 제 절친이었지만 현실적인 조언만 했어요. 데이비드, 정신 차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걸 다 버릴 거야? 뉴질랜드에서 뭘 할 수 있겠어? 현실을 봐. 통화를 끝내고 나니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보고 현실을 보라고 하는데 과연 제가 꿈꾸고 있는 게 비현실적인 걸까요? 저녁에 한인교회에서 열린 기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윤강물 목사님이 저를 보시고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을 만들어주셨어요. 톰슨 씨, 지금 정말 힘드시죠? 모든 걸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괴로우실 거예요. 목사님은 정확히 제 마음을 읽고 계셨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모든 걸 잃었을 때 그런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잃으면 안 되는 건 지위나 돈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가치라는 걸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컸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더니 어머니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어요. 데이비드야,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란다. 돈이나 지위보다는 내 마음이 편한 게 먼저야. 어머니는 제가 너무 성공에만 매달려 사는 걸 항상 걱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른 길을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결정을 내리려고 하니 정말 어려웠습니다.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 사이에서 선택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클랜드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런던과는 완전히 다른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걸 잃고 후회하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제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김은하 회장님이 호텔로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과 반찬을 담은 보온통을 들고 계셨어요. 어젯밤에 솔리비가 연락해서 톰슨 씨가 많이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든든한 아침을 준비해 왔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 외국인인데 이렇게 신경 써주시다니. 런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김은하 회장님과 함께 아침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톰슨 씨, 저희가 어제 제안한 것 때문에 더 고민이 되시나요? 압박을 드리려던 건 아니었는데. 아니라고 했더니 김은하 회장님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톰슨 씨 같은 분에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게 맞는지. 하지만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김은하 회장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미 구체적인 사업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강산 씨의 친환경 농업 기술은 이미 뉴질랜드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최바다 씨의 한식 레스토랑 체인 계획도 투자자들이 문의하고 있고요. 정하늘 씨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도 대학교와 연계해서 정식 과정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건 윤강물 목사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한국과 뉴질랜드 사이에 문화교류센터를 만들려고 하세요.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이 모든 계획들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성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가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과연 이런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금융 전문가로서의 경험은 있지만 이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김은하 회장님이 제 생각을 읽으신 것 같았어요. 톰슨 씨의 전문성이 꼭 필요해요. 저희는 좋은 아이디어는 많지만 체계적인 사업 계획이나 투자 유치는 어려워하거든요. 톰슨 씨 같은 분이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오후에 박솔립 씨와 함께 한인들의 각 사업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재정 상황을 살펴보는 차원에서요. 이강산 씨의 농장에서는 정말 혁신적인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농법과 뉴질랜드의 현대 기술을 결합한 친환경 농업 시스템이었어요. 이 기술을 확산시키면 뉴질랜드 전체 농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하지만 투자 자금과 체계적인 사업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죠.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이강산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구체적인 사업 모델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최바다 씨의 레스토랑도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매주 한국 요리 교실을 열고 있는데 정말 인기가 많아요. 이걸 체계화해서 프랜차이즈로 만들면 뉴질랜드 전역에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을 거예요. 정하늘 씨의 한국어 학원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현지 뉴질랜드인들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예의범절까지 배우고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정말 진지하게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해요.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라 마음까지 배우려고 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진정한 문화 교류였거든요. 그리고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저녁에 한인회관에서 열린 작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들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윤강물 목사님이 문화교류센터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뉴질랜드의 자연이 만나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갈등하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박솔립 씨도 관광 분야에서의 계획을 들려주셨어요. 한국인들이 뉴질랜드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에서 하던 일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훨씬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은하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톰슨 씨, 저희는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함께 한다면 정말 멋진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거든요. 런던에서의 확실한 성공과 뉴질랜드에서의 새로운 도전 사이에서 저울질하던 제 마음이 조금씩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대산 상무에게서 긴급 연락이 온 거였어요. 톰슨 씨,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어요. 빨리 만나서 이야기해야겠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바로 만나러 갔습니다. 김대산 상무의 표정이 평소와는 달리 매우 심각했어요. 사실 본사에서 글로벌 캐피털의 제니퍼 스미스와 접촉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대산 상무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니퍼가 단순히 경쟁 제안을 한 게 아니라 뒤에서 한국 기업의 내부 정보를 빼내려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제니퍼가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정보를 요구하더라고요. 그것도 투자 검토라는 명목으로. 처음에는 일반적인 절차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명백히 기술 탈취 시도였어요. 더 놀라운 건 제니퍼가 뉴질랜드 한인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인들의 사업 정보까지 캐내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저희 프로젝트와 연관된 부분들을 선점하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김대산 상무의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니퍼가 저에게 협력을 제안할 때도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건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이런 상황을 보고 오히려 한인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분들의 진정성과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 거죠. 한국 본사에서 뉴질랜드 한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분들이 두 나라 사이의 진정한 교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특별한 결정을 내렸어요. 기존 투자 계획을 확대해서 한인 커뮤니티의 모든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이강산 씨의 친환경 농업, 최바다 씨의 한식 레스토랑 체인, 정하늘 씨의 교육 프로그램, 윤강물 목사님의 문화교류센터까지 모든 프로젝트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모든 프로젝트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톰슨 씨에게 정식으로 제안드리고 싶어요. 김대산 상무가 꺼낸 제안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런던에서 받던 연봉보다도 높은 조건이었거든요. 게다가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라 프로젝트 총괄 파트너로서의 제안이었어요. 한국 본사에서도 톰슨 씨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동남아시아 전체로 확장할 계획도 있고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보니 정말 운명적이었습니다. 제가 갈등하고 있을 때 한국 기업에서 먼저 해답을 제시해준 거였거든요. 오후에 한인회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김대산 상무가 직접 와서 한인들에게 본사의 결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한인분들의 표정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작은 꿈들이 이렇게 큰 지원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표정이었어요. 이강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과연 이런 큰 프로젝트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김은하 회장님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너무 큰일이라 부담스럽기도 해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그때 윤강물 목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함께한다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최바다 씨가 밝게 말했어요. 저는 좋아요. 한국 음식의 진짜 맛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정하늘 씨도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어와 문화를 더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학생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거든요. 박솔립 씨가 실용적인 관점에서 말했어요. 관광 분야에서도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과 뉴질랜드를 오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모든 분들이 하나씩 의견을 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발전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김대산 상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진정한 협력 모델을 만드는 거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인분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축제 같았어요. 각자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김은하 회장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톰슨 씨, 부담스러우시죠? 갑자기 이런 큰일이 생겨서. 정말 부담스럽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더니 김은하 회장님이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부담스러운 게 당연해요. 하지만 저희가 함께 할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면 분명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런던의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더니 정말 놀라더라고요. 데이비드, 정말? 그런 좋은 조건이라면 뉴질랜드에 남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런던에서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 절친한 친구의 조언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정만 남았네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제안은 분명 매력적이었지만 그만큼 책임도 컸거든요. 수많은 한인들의 꿈이 제 결정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하니 부담스러웠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오클랜드 해변을 혼자 걸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런던에서의 삶을 돌이켜보니 정말 공허했습니다. 높은 연봉과 좋은 지위는 있었지만 진정한 만족감은 없었거든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고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반면 뉴질랜드에서의 며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인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정말 충만했거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경험했고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아침 일찍 김대산 상무에게 연락해서 만났습니다. 제 결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상무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김대산 상무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첫 번째 조건은 한인 커뮤니티의 자율성을 보장해달라는 것이었어요. 투자를 받더라도 그들만의 가치와 방식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번째는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 가치를 우선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시간이 걸리는 법이거든요. 세 번째는 뉴질랜드 현지 커뮤니티와의 상생을 최우선으로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한인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지역 사회의 발전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김대산 상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모두 합리적인 조건들이네요. 사실 본사에서도 같은 생각이에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믿거든요. 오후에 런던 본사에 전화를 걸어서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마이클 상사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데이비드, 정말 미쳤구나. 확실한 커리어를 버리고 불확실한 모험을 한다고. 하지만 제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돈과 지위만을 위해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마이클,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길을 가보고 싶어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통화를 끝내고 나니 정말 후련했습니다. 10년간 저를 올가매던 족쇄에서 해방된 느낌이었어요. 저녁에 한인회관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제 결정을 한인분들께 알리는 자리였어요. 김은하 회장님이 가장 먼저 반응하셨어요. 정말요? 톰슨 씨가 저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요? 이강산 씨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런던의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바다 씨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톰슨 씨 덕분에 제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정하늘 씨도 감격스러워 하셨어요. 이제 정말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겠어요. 학생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윤강물 목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톰슨 씨를 저희에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솔립 씨가 실무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겠네요.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늦게까지 구체적인 계획들을 논의했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서로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이강산 씨는 친환경 농업기술센터를 만들어서 현지 농장주들과 기술을 공유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최바다 씨는 한식 레스토랑 체인을 통해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현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정하늘 씨는 정식 한국어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윤강물 목사님은 문화교류센터를 통해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박솔립 씨는 한국 뉴질랜드 간의 문화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고요. 모든 분들의 계획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작은 프로젝트들이었지만 모두 합치면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김은하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함께라면 분명 해낼 수 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결정을 알려드렸더니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데이비드야, 정말 잘했구나.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돈이나 지위보다 내 마음이 편한 게 가장 중요해. 어머니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거든요. 창밖을 보니 오클랜드의 야경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살아갈 터전이고 꿈을 실현할 무대가 된 거죠. 내일부터는 정말 바쁜 나날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이 더 컸어요. 드디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프로젝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전문팀이 파견되어 왔고 뉴질랜드 정부 관계자들과의 미팅도 잡혔어요. 하지만 첫 번째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제니퍼 스미스가 뉴질랜드 언론에 저희 프로젝트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낸 거였어요. 한국 기업의 뉴질랜드 잠식 프로젝트, 외국인들의 일방적 투자가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박솔립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톰슨 씨,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뉴질랜드 사람들이 외국인 투자에 대해 민감하거든요. 실제로 일부 현지인들 사이에서 반대 여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도 압박이 들어왔어요. 김은하 회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이럴 줄 알았어야 했는데. 너무 성급했나 봐요. 현지 분들의 오해를 받게 되다니. 이강산 씨도 걱정이 많으셨어요. 농장 일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웃 농장주들이 저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힘들어하신 분은 윤강물 목사님이었습니다. 교회 교인들 중 일부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거든요. 목사님이 너무 세속적인 일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 본사에서도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산 상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본사에서 이 상황을 보고 프로젝트 중단을 검토하고 있어요. 현지 여론이 이렇게 악화되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거죠.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질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그때 최바다 씨가 의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직접 현지 분들을 만나서 설명드리는 건 어떨까요? 오해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정하늘 씨도 동조했어요. 제 학생들 중에 현지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김은하 회장님은 조심스러워 하셨어요. 괜히 나섰다가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조용히 있는 게 나을 수도. 그때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니에요. 정면으로 맞서야 해요. 저희가 정말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한인회관 대강당을 빌려서 개최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설명회 당일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지역사회를 위한다면 왜 한국인들끼리만 모여서 사업을 하는 거죠? 우리를 배제하려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여성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 땅값만 올리고 떠날 것 아닙니까? 결국 피해는 우리가 보는 거죠. 정말 적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한인분들은 움츠러들었고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하늘 씨의 한국어 학생이었던 할머니가 일어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잠깐만요. 저는 다른 생각이에요. 정하늘 씨한테 한국어를 배우면서 정말 많은 걸 얻었거든요.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이강산 씨의 이웃 농장주도 손을 들었습니다. 이강산 씨가 저희에게 농업 기술을 무료로 가르쳐 줬어요. 덕분에 수확량이 30%나 늘었거든요. 이런 분들을 의심하는 게 맞나요? 최바다 씨 레스토랑의 단골 손님도 나섰어요. 그 젊은 셰프가 우리 아이들에게 요리를 무료로 가르쳐 줘요. 그것도 정말 정성스럽게. 이런 분들이 나쁜 의도가 있을 리 없어요. 윤강물 목사님의 교회에 다니는 현지인도 증언했습니다. 목사님이 제 가족이 어려울 때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도와주신 거예요. 이런 분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나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인들을 직접 경험해본 현지인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회의적이던 분들도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김은하 회장님이 용기를 내어 일어나셨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더 많이 가지려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강산 씨도 덧붙였어요. 저희가 개발한 농업 기술은 모든 농장주들과 공유할 거예요. 혼자만 잘 되려는 게 아니거든요. 최바다 씨도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통해서 두 나라 사람들이 더 가까워지면 좋겠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정하늘 씨도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언어는 소통의 달이에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싶어요. 저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성공한 금융인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국 분들을 만나면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걸요. 설명회가 끝난 후에도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해를 표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제니퍼 스미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뜻밖이었어요. 데이비드 만나자. 제안이 하나 있어. 호기심에 만나러 갔는데 제니퍼가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을 멈출 수 있어. 내가 언론에 정정 보도를 하게 할 수도 있고. 대신 조건이 있지. 제니퍼의 조건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기업의 핵심 기술 정보를 넘겨달라는 거였습니다. 이 정보만 주면 모든 걸 원래대로 돌릴 수 있어. 내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될 거고. 어차피 기술은 언젠가 공개될 거 아니야. 정말 악랄한 제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업을 해치려는 의도였거든요. 절대 안 된다고 단호히 거절했더니 제니퍼가 차갑게 웃었어요. 그럼 계속 고생해. 하지만 결국 실패할 거야. 현지 여론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 제니퍼와의 만남 후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녀의 방해 공작은 계속될 것 같았고 한국 본사에서는 점점 프로젝트 중단 압박이 거세지고 있었거든요. 오후에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온 임원들과 김대산 상무 그리고 저까지 참석했어요. 본사 임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지 여론도 좋지 않고 리스크가 너무 커요. 김대산 상무도 고민이 많아 보였어요. 정말 아쉽지만 본사 입장도 이해합니다. 무리해서 진행했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제가 결정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개인 자격으로라도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싶어요. 본사 임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개인 자격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제가 가진 런던 부동산을 담보로 개인 투자를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투자 없이도 한인들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는 거였어요. 김대산 상무가 깜짝 놀랐어요. 톰슨 씨, 그건 너무 위험해요. 실패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한인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제게는 런던의 부동산보다 훨씬 소중했거든요. 저는 이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본사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한 분이 말했어요. 그 정도로 확신하신다면 본사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지 물어보니 뜻밖이었어요. 톰슨 씨가 정말로 개인 투자를 하신다면 본사에서도 같은 규모로 매칭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그 정도 의지를 보여주시면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제 개인 투자가 오히려 한국 본사에 더 큰 지원을 이끌어낸 거였어요. 저녁에 한인회관에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더니 모든 분들이 놀라워하셨어요. 김은하 회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톰슨 씨, 너무 큰 희생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저희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이강산 씨도 덧붙였어요. 정말 감사하지만 부담스러워요. 만약 실패하면 톰슨 씨가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제 인생의 선택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싶어요. 윤강물 목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톰슨 씨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 같아요. 이제 저희도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겠어요. 최바다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런 믿음을 보여주시니까 저도 더 열심히 할게요. 정하늘 씨도 감격스러워했어요. 톰슨 씨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박솔립 씨가 실무적으로 말했어요. 이제 정말 성공해야 해요. 톰슨 씨의 믿음에 보답해야 하니까요. 그날 밤 런던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 결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제 설명을 들으시고는 이해해 주셨어요. 데이비드야, 내 마음이 그렇다면 엄마도 응원할게.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어머니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보니 전혀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편안해졌어요. 드디어 제 인생에서 진정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게 된 거니까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렵기보다는 기대가 더 컸어요. 한인들과 함께라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제 개인 투자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현지 언론의 반응이 바뀌었어요. 한 지역 신문이 외국인 투자자의 진정성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런던에 성공한 금융인이 모든 걸 걸고 뉴질랜드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박솔립 씨가 신문을 들고 와서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톰슨 씨,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저희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현지 여론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 재산까지 걸고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저희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강산 씨의 농장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웃 농장주들이 다시 찾아와서 농업기술에 대해 문의하기 시작했거든요. 한 농장주가 이강산 씨에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톰슨이라는 분이 모든 걸 걸고 함께 한다니까 진짜구나 싶어요. 미안했어요. 최바다 씨의 레스토랑에도 현지 손님들이 다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한 단골 손님이 최바다 씨에게 말했어요. 신문에서 읽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거네요. 앞으로 더 자주 올게요. 정하늘 씨의 한국어 학원에도 새로운 학생들이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거였어요. 가장 큰 변화는 뉴질랜드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지역개발청에서 공식적으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거든요. 정부 관계자가 김대산 상무에게 말했어요. 이런 진정성 있는 투자는 저희가 원하던 바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본사 임원이 다시 전화를 걸어와서 말했어요. 톰슨 씨의 의지를 보고 본사에서도 결정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2배 규모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제 작은 결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한인 커뮤니티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분들이 더욱 단결하게 되었거든요. 김은하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톰슨 씨가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저희가 더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성공해야 해요. 각자의 프로젝트도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산 씨는 친환경 농업기술센터의 설계를 마쳤고 최바다 씨는 한식 레스토랑 체인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정하늘 씨는 정식 한국어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정부 승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윤강물 목사님은 문화교류센터의 부지까지 확정했습니다. 박솔립 씨도 한국 뉴질랜드 문화관광 전문 여행사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현지 뉴질랜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였습니다. 단순히 수혜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함께하겠다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한 현지 농장주가 이강산 씨에게 제안했어요. 저도 투자하고 싶어요. 함께 농업기술센터를 만들어요. 최바다 씨의 레스토랑에도 현지 셰프가 파트너로 참여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음식과 뉴질랜드 음식을 융합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정하늘 씨의 교육기관에도 현지 교육자들이 합류하겠다고 했고 윤강물 목사님의 문화교류센터에도 현지 예술가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이렇게 되면서 저희 프로젝트는 한인들만의 사업이 아니라 진정한 한국 뉴질랜드 협력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김대산 상무가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이게 바로 저희가 꿈꾸던 모습이에요.
일방적인 투자가 아니라 진정한 협력과 상생이죠. 그날 저녁 한인회관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현지 파트너들도 함께하는 첫 번째 공식 모임이었어요. 한 현지 농장주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함께하면 더 큰 성공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요. 현지 셰프도 덧붙였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생겨나요. 이 프로젝트가 바로 그런 증거죠. 현지 교육자도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기대돼요. 윤강물 목사님이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네요.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런던에서의 성공도 좋았지만 이런 느낌은 완전히 달랐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만족감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제 인생도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런던의 데이비드 톰슨이 아니라 뉴질랜드의 새로운 데이비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런던에서는 혼자서 숫자와 씨름했지만 여기서는 사람들과 함께 꿈을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한인회관에서 각 팀 리더들과 미팅을 했습니다. 이강산 씨, 최바다 씨, 정하늘 씨, 윤강물 목사님, 박솔립 씨. 모든 분들이 자신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서로 조언을 주고받았어요. 이강산 씨가 신나게 보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건설이 시작됐어요. 현지 농장주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최바다 씨도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두 번째 레스토랑 개점 준비가 거의 끝났어요. 현지 셰프와 함께 개발한 퓨전 메뉴가 정말 인기예요. 정하늘 씨의 보고도 고무적이었습니다. 한국어 교육기관 정식 허가가 나왔어요. 이제 정말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대학교와의 연계 프로그램도 곧 시작돼요. 윤강물 목사님도 기쁜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문화교류센터 기공식이 다음 주에 있어요. 뉴질랜드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한다고 해요. 박솔립 씨도 활기차게 말했어요. 문화관광 프로그램 첫 번째 그룹이 다음 달에 와요. 한국에서 30명이 오는데 벌써 대기자가 100명이 넘어요. 이런 보고들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꿈만 같던 일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느꼈던 공허함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정말 즐거웠거든요. 어느 날 최바다 씨와 함께 새로운 레스토랑 부지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고백을 들었어요. 톰슨 씨,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최바다 씨가 조금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톰슨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일 때문만이 아니라 정말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최바다 씨에게 끌리고 있었거든요. 그분의 열정적이고 진실한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저도 바다 씨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꿈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런던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행복이었어요. 며칠 후 한국에서 정말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희 프로젝트가 한국 정부의 해외 한인 지원 모델 사업으로 선정된 거였어요. 김대산 상무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톰슨 씨, 대박이에요. 한국 정부에서 저희 프로젝트를 전 세계 한인 커뮤니티 지원의 표준 모델로 삼겠다고 해요. 이는 단순히 뉴질랜드에서의 성공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의미를 갖게 된 거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한인 커뮤니티들도 저희 모델을 참고해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김은하 회장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저희가 이런 큰 일을 해내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윤강물 목사님도 감격스러워 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네요.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될 줄이야.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제 개인적인 삶에서 일어났습니다. 런던에서 어머니가 뉴질랜드로 오신 거였어요. 어머니가 오클랜드 공항에 도착하셨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어머니의 모습이 예전과는 달리 보였어요. 데이비드야, 정말 많이 변했구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 어머니도 한인분들을 만나시고는 정말 감동받으셨어요. 특히 김은하 회장님과 금세 친해지셨죠. 이런 분들과 함께하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해진 거구나.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는 일주일 계획으로 오셨는데 결국 한 달을 더 머무르시기로 하셨어요. 뉴질랜드의 생활이 너무 마음에 드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결심하고 있던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런던의 부동산을 정식으로 매도하고 뉴질랜드에 완전히 정착하기로 한 거였어요. 김대산 상무가 놀라며 말했어요. 톰슨 씨, 정말 확실한 결정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인데.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뉴질랜드가 제 진짜 고향이에요. 여기서 평생 살고 싶어요. 그날 밤 최바다 씨와 함께 오클랜드 해변을 걸으면서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바다 씨, 우리 함께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요. 최바다 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꿈만 같아요. 이런 행복이 가능한 줄 몰랐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의미 있는 일, 진정한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터전까지. 런던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삶이었어요. 프로젝트가 성공 궤도에 오르면서 저는 한국 문화의 진정한 힘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정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김은하 회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정이라는 건 그냥 친절함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이죠. 실제로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누군가 어려우면 모든 사람이 나서서 도왔고 성공하면 함께 기뻐했어요. 이강산 씨의 농장에서 한 농장주의 농기계가 고장나자 주변 농장주들이 모두 자신의 농기계를 조건 없이 빌려주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런 모습을 본 현지 뉴질랜드인들이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 현지 농장주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런 문화가 정말 부럽네요. 서로 경쟁만 하는 서구 문화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뉴질랜드의 느긋한 문화가 만나서 만들어낸 시너지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인들의 추진력과 뉴질랜드인들의 여유로움이 결합되어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모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마지막 과제가 남았습니다. 바로 제니퍼 스미스와의 갈등 해결이었어요. 윤강물 목사님의 제안으로 제니퍼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왜 이렇게 공격적인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과거에 큰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경험한 협력과 상생의 가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코웃음 치던 제니퍼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해? 비즈니스에서도? 한인분들과 상의한 결과 제니퍼에게도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완전한 투명성, 한인 커뮤니티의 가치 존중, 장기적 관점에서의 협력이라는 조건하에 말이에요. 제니퍼도 저희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었고 그녀의 국제적 네트워크와 마케팅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몇 주 후 제니퍼가 말했어요. 데이비드, 고마워.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걸 몰랐어. 정말 눈이 많이 뜨였어. 프로젝트가 완전히 안정화되면서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최바다 씨와의 관계였어요. 오클랜드 해변에서 최바다 씨에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바다 씨, 저와 함께 평생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과 뉴질랜드 양쪽 문화를 모두 포함하는 특별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윤강물 목사님이 주례를 맡아주셨고 한인 커뮤니티 전체가 축복해 주었어요. 결혼 전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최바다 씨의 가족들을 만나고 한국 본사에서 글로벌 확장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뉴질랜드에 남기로 했어요. 그곳이 이제 제 진짜 고향이었거든요. 결혼식 당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윤강물 목사님의 주례사가 특히 감동적이었어요. 두 분의 결합은 두 문화가 만나는 아름다운 상징입니다. 신혼여행은 뉴질랜드 남섬으로 갔습니다.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그 아름다운 섬에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기념했어요. 결혼 후 1년이 지나면서 최바다 씨가 임신을 했습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온다는 소식에 한인 커뮤니티 전체가 기뻐했어요. 특별한 프로젝트로 한국 뉴질랜드 우정의 상징이 될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개장식에는 한국 대사님과 뉴질랜드 총리님이 참석해 주셨어요. 몇 달 후 저희 아들 건우가 태어났습니다.
한인분들이 모두 달려와서 진짜 가족의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기뻐해 주셨어요. 건우가 3살이 되었을 때 저희 프로젝트 모델이 유엔에서 문화통합과 지속가능 발전의 모범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유엔 본부 시상식에서 기자가 성공의 비결을 물었을 때 이렇게 답했어요. 진정한 성공의 비결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날 밤 서재에서 이 모든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런던에서의 공허했던 삶에서 지금의 충만한 행복까지. 한국인들이 가르쳐준 것은 진정한 불안 무엇인지, 의미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였습니다.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이 섬에서 저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찾았습니다. 진정한 사랑, 의미 있는 일, 그리고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